술은 오늘 뭐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제가 9시 반 총장에 대해서 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원래 술에 대해서는 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술은요, 저는 세계 5대 성인의 반열에 올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석가, 마호멧, 공자, 술 이렇게. 술 주님 아닙니까?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시죠. 그래서 술은 신이 갖추어야 될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신이 갖추고 있는 모든 요소를 술은 갖추고 있어요. 첫째,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것도 각기 다른 모습으로. 인간이 눈치채지 못하게 늘 그곳에 현신해 계십니다. 기독교로 말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불교로 말하면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신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늘 우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소주의 모습으로, 뭐 때로는 9시 반의 모습으로, 때로는 와인의 모습으로, 때로는 뭐 양주의 모습으로, 그렇게 늘 우리 근처에 있어요. 둘째, 때를 기다립니다. 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빛을 볼 수 없는 냉장고 안에서 오로지 가만히 온몸에 땀을 흘리면서 수행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셋째, 희생합니다. 말없이 병을 돌렸다도, 때로는 와인처럼 막 기구를 이용해서 우그러뜨려도 자기 몸을 온전히 내어주며 희생합니다. 넷째, 기적을 행합니다. 앉은 자를 일어나게 하시고 잘 못 뛰던 자를 빨리 뛰게 하시며, 평생 상사에게 기죽어 있던 부하 직원이 갑자기 큰 소리를 치며 욕을 하게 만드시고,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에 상사와 부하 직원 모두에게서 그 기억을 빼내어 가사 그 둘에게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짝사랑 때문에 고백을 못하던 어떤 남자에게 짝을 떼게 하시고 용기를 주사 사랑을 이루어내게 하시며, 그렇게 기적을 행합니다. 그 다음, 성결, 정결케 합니다. 정화시킵니다. 기독교로 말하면 정화고, 불교로 말하면 정토사회를 만들어 나갑니다. 사람의 몸을 깨끗하게 해요. 많이 들어가면 안 좋은 모든 것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무아지경에 이르게 합니다. 내가 없어지는 경험. 그리고 세상 모두에게 나를 참여하게 만듭니다. 미안하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 탓이오라고 얘기하겠다. 이 지가 토한 거기 때문에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그 다음,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가요. 그 다음, 술은 또 부활합니다. 빈병을 들고 슈퍼로 가면 돈으로 부활을 합니다. 술은 신이 갖춰야 될 모든 요소를 갖추고, 다만 너무 오랫동안 심취하면 모든 종교가 그러하듯이 사이비 종교가 되고, 광신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구원파 같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너무 오래도록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에게 모든 걸 맡겨두면 안 돼요. 그건 신이 인간을 이 땅에 보낸 이유와도 배치됩니다. 신에게 모든 걸 맡길 거면 인간을 창조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 혼자 다 하면 되지 뭐. 근데 신이 이렇게 인간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너희들은 너희 세상을 살 가치가 있다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가끔은 부처님한테 너무 빌지 말고 부처님한테 딱 가서 얘기하면, 부처님 잠깐 쉬세요. 여기 일은 제가 좀 알아서 하겠습니다. 간섭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예수님, 많은 사람 얘기 듣느라고 힘드시죠? 내일은 내가 좀 알아서 할게요. 네, 죽으면 그때 부탁할게요. 가만히 좀 계세요. 그래서 이 두 분을 좀 쉬게 해주는 것이 진짜 신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한테도 가서 얘기하세요. 아들 대학 붙여달라고 기도 좀 그만하라고. 부처님이 대학 입시 브로커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학 입시 브로커예요? 근데 엄마가 열심히 교회나 절에 계속 나가 있으면 아들이나 딸이 대학교 입시에 붙을 확률은 좀 높습니다. 애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아서 그래요. 엄마하고 좀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때는. 자,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 했었죠, 지금? 술에 관한 얘기 했었죠. 그래서 술은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된다. 적당히 좋은 사람들과, 여기 주류회사 관계자가 있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손 떨릴 정도로 마시면 안 된다. 일주일에 3번 이상은 넘지 마라. 한 번이 가장 적당하다. 교회 일주일에 한 번 가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 가세요. 다만 수요 예배 드리는 날도 있잖아요. 그래서 2번 정도까지 괜찮다.
네, 2번 정도 수련회 갈 때 있으니까 1년에 1번 정도는 막 마음껏 드시라. 네, 뭐 그래서 일주일에 2번을 넘는 것은 사실은 사람 몸에도 좋지 않고 네, 좋지 않습니다. 2번을 넘지 마세요. 그리고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게, 남자는 여자에게 술값 내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술은 니들이 사야 됩니다. 니들은 집에서 나올 때 5분이면 나오지만 이분들은 1시간 반 이상을 투자를 하고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공짜로 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남자들은 그냥 여자 말만 듣고 사세요. 그게 최고입니다. 너희들보다 훨씬 더 상위에 있는 종족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남자들은 앞으로 살면서 여자 말을 듣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중간은 갑니다. 중간은 갑니다. 어떻게 그래야 되냐? 그 남자는 여자를 이해하고 분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희들 따위가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이 종족이 아니에요. 완전히 상위 종족이라니까요. 여자들 대화를 잘 들어보세요. 남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대화가 있나? 없어요. 위대한 종족들이에요. 드라마 1시간짜리를 보고 5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드라마는 1시간인데 얘기를 5시간을 할 수 있잖아요. 니들이 그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평생을 가도. 전화통화를 3시간 반 하고 자세한 이야기를 만나서 하자 그럽니다. 너희들이 그걸 알 수 있겠어요? 못해요. 만나서 4시간을 이야기하고 중요한 얘기는 다시 전화를 하자 그럽니다. 그럼 도대체 뭔 얘기를 한 겁니까? 그래서 여자들은 오로지 감성으로 뭉쳐져 있어요. 남자 너희들처럼 이성으로 분석하고 판단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종족이에요. 네, 그럼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 응답하라 1994에서도 그런 문제 나왔죠. 여자한테 물어봅니다. 이렇게 여자가 오빠야, 매연 창문을 닫아 놓으니까 페인트 냄새 때문에 죽겠고 창문을 열어 놓으니까 매연 때문에 죽겠다. 어찌해야 되겠노? 여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그런 질문을 딱 받으면 너 괜찮냐? 그럽니다. 너 괜찮냐? 그렇게 냄새나고 매연 때문에. 남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것들은 사태 해결에 중점을 둡니다. 그 문을 한 반쯤 닫아볼래? 뭐 이따위 얘기를 하다가 그 구조 자체가 달라요. 이것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런 불쌍한 남자를 잘 보살펴 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알고 보면 남자만큼 불쌍한 족속이 또 없습니다. 이 불쌍한 것들이에요. 이것들 나중에 결혼해 보세요. 다 지 돈인데 용돈 받아 쓰는 인간들입니다. 지가 번 돈인데 집에 가서 늘 용돈 받아요. 아내한테 그리고 지 돈인데 액자 뒤에 숨겨놓고 늘 고민합니다. 불쌍한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여자분들은 이것들을 볼 때 그냥, 남자친구나 이것들을 볼 때 그냥 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거 개다. 기대치를 완전히 낮추세요. 이 사람이 아니고 이거 개다 이렇게 생각하면 싸울 일이 전혀 없습니다. 남자친구가 약속 시간 1시간 반 늦어도 이걸 죽여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다가 이거 개다 이렇게 생각하면 화가 나지 않아요. 오히려 대견합니다. 찾아왔다 이거. 이야, 찾아왔다 이거. 이거 이 먼 길을 찾아왔다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대견합니다. 다만 나는 너를 개로 본다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 자기 마음속에. 자, 시간이 오늘 다 될지 모르겠는데 연애만 해도 제가 오늘 30분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주제들을 연애 안에 포함시켜서 다 얘기합시다. 다른 주제 별로 듣고 싶지 않죠? 꿈도 연애잖아요. 그래서 꿈하고 연애하고 동시에 포함시키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꿈은 연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민들 주르륵 있죠. 그 고민들 답을 다 드릴게요. 그거 이성 친구가 없어서 그래요. 그 연애하면 그런 고민들이 다 사라집니다. 고민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미래, 장래 이런 거 고민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앞에 지금 좋아 죽겠는데 지금이 힘드니까 자꾸 미래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 힘드니까 자꾸 과거의 어떤 좋은 기억으로 돌아가고 싶거나 아니면 과거의 슬픈 기억을 되살려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연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만 오늘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이것만 들으면 연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죠. 네가 지금 네가 연애에 대해서 얘기를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죠. 그러나 성공은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스승입니다. 이 성공은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농구를 할 때, 농구 연습할 때 딱 한 번 던져서 딱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연습하지 않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근데 실패는 모든 걸 가르쳐주는 훌륭한 스승입니다. 딱 던져서 한 번 딱 안 들어가면 이 손목 각도가 좀 잘못됐나? 무릎을 조금 더 굽혔어야 되나? 이렇게 자꾸 연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한 번에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배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 번 실패한 사람은 어떻게 성공해야 되는지 알려줄 수 있어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훌륭한 스승이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나의 모든 실패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실패가 이제 송윤아 같은 실패가 있습니다. 송윤아, 설경구 둘이 결혼할 때 검색어 1위가 김재동이었어요. 네, 어이가 없었어. 자, 어쨌든 그래서 연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애는요,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하시면 됩니다.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이것만 하면 연애는 끝이에요.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해서만 연애하면 나는 누구에게든 고백할 수 있고 나는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뭡니까? 나는 나에게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안다. 그 다음, 나는 나에게 권리가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상대방에게도 무엇이 있다?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입니다. 나는 나의 생각을 말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당신도 당신의 생각을 말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의 생각을 나에게 강요할 권리가 없으며 나도 나의 생각을 당신에게 강요할 권리가 없다. 그러나 누군가가 나나 또는 당신의 말할 권리 그 자체를 빼앗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함께 일어나서 싸워줄 것이다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입니다. 자, 이것만 알면 됩니다. 나는 나의 권리를 행사하고 상대방이 상대방의 권리를 행사할 때 인정하면 돼요. 나는 고백을 받을 권리도 있고 고백을 거절할 권리도 있다. 그리고 상대방도 고백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 이것만 인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울고불고 매달릴 필요도 없어요. 왜 나를 거절하니? 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폭력적인 구도입니다. 그건 독재적 발상이에요. 상대의 생각을 내 생각에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고백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나를 거절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안 들잖아요. 거절하는 건 너의 권리? 인정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면 그냥 가면 돼요. 아무나 보고 이렇게 가서 마음에 들면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나는 나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래서 상대방이 어머 왜 이랬어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가면 돼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끝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울고불고 매달릴 필요가 없다. 남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거리 걸어가다가 누가 있으면 지나간대. 어떡하지? 고민하면 안 돼요. 이 사람 평생 다시 만날 수 없어요. 절대로. 그냥 가면 돼요. 이렇게 가서 안녕하세요, 첫눈에 봤는데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쩔 수가 없네요. 아이 참네. 고민은 안 했어요. 김재동 씨 강의를 들었거든요.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그 여자분이 10중 팔고 왜 이래요? 미쳤어요? 그러면 아니요, 미치진 않았어요. 그리고 가면 돼요. 내가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만 정확히 알려주고 그냥 가면 돼요.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혹시 알아요?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김재동 씨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럼 그 여자분이 네, 저도 들었어요. 얘기 좀 할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확률이 높은 게임을 해야 됩니다. 네, 고백하지 않으면 확률은 몇 프로? 0%입니다. 고백하면 확률은 몇 프로? 50%입니다. 50%를 놔두고 0%를 할 필요가 없죠. 근데 내가 미친 사람처럼 보일까봐 미친 사람처럼 보이면 좀 어때요? 상대방은 어차피 거절할 거면 신경 쓰지 않아요. 거절 안 하면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도 그 사람 인생에 한 미친 놈이, 그분이 돌아가실 때 그런 생각, 한 미친 놈이 20대 때 나에게 고백했는데 그 사람은 어디쯤 살까? 이렇게 생각날 수 있지 않겠어요? 정말로 좀 그렇게 미친놈처럼 좀 또라이처럼 살아도 큰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면 짝사랑을 하지 말고 고백하면,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고백해야 됩니다. 네, 고민하면 고민은 누구 겁니까? 내 거예요. 고백하면 고민은 누구 겁니까? 저의 거예요. 제 겁니다. 제 거. 그래서 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나의 고민을 저쪽에 던져놓고 나는 내 할 일을 하면 돼요. 중간고사 기간에도 그 사람 생각 때문에 공부를 못하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중간고사 기간에 고백하고 나는 내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고백은 주로 시험 기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나 간단한 문제입니까? 거절하면 그의 권리, 받아들이면 역시 그의 권리, 나는 나의 사랑을 고백할 권리. 그러다가 계속 답이 없고 생각이 안 난다 하면 또 한 며칠 있다 가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계속 사랑하는데 아직 답이 없으시네요? 그럼 그쪽에서 생각해 봤는데 안 되겠어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가면 돼. 대신 전 좀 생각할게요. 그러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살아야죠. 그래서 고민하지 말고 빨리 고백하는 게 좋습니다. 그건 인생의 모든 원칙에서 사실은 대원칙으로 작동합니다. 고민하는 시간은 사실은 길게 고민하는 시간은 좋지만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하는 생각은 사람을 사실 좀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결정 짓고 자기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인생 조금 자유롭게 살아요. 그래서 인간이 행복해지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아니면 자기 욕구의 기대치를 낮추거나. 근데 두 번째 방법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기 욕구의 기대치를 낮추어 놓으면 되면 좋고 안 되면 다시 하면 되고, 자전거 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처음에 두 발로 가면 좋고 넘어져도 오케이, 원래 처음이니까 오케이, 다시 가고. 근데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자전거 처음 배우는데 한 번 탁 넘어졌다고 해서 난 여기 소질이 없나 봐, 난 역시 자전거와 맞지 않았어, 두 번 다시 자전거 안정을 보지 않을 거야,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약간 좀 이렇게 놀이처럼 이렇게 한번 살아보는 거 괜찮습니다. 놀이처럼 이렇게. 그래서 일은 열심히 하되 인생은 좀 대충 사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내리는 봄비처럼 봄비가 내릴 때 반드시 하늘에서 내릴 때 반드시 저기에 내릴 거야 이러면서 하늘로부터 내려 반드시 난 꼭 저 사람 머리 위에 내릴 거야 이렇게 내리지는 않잖아요. 되는 대로 툭툭 떨어졌으면 그러다가 그냥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내 인생을 너무 큰 비중을 두고 생각하지 말고 다만 좀 대충 놀이처럼 그렇게 사는 거 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놀면서 살기는 사실 지금 사회적 환경이 너무 각박하죠. 이런 사회적 환경은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바꿔 나가되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결정들은 개인이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두 가지가 동시에 밀고 나가는 것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스펙 쌓지 마라, 스펙 따위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인간을 위주로 하는 사회를 만들자, 이거 다 개소리고 헛소리입니다.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요. 그걸 바꾸려면 기업이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을 바꿔야 되고, 국가 공무원을 뽑는 채용 방식이 바꿔야 되고, 여러분들이 영어를 좀 덜 하게 되려면, 그러니까 지금 그따위 말이 나오잖아요. 토익은 영어가 아닙니다, 기술입니다. 이따위 광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뭔 소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영어해라 그래가지고 그런 방식들을 다 바꿔야 이제 고등학생들도 좀 해방되고 놀 수 있고, 중학생들도 초등학생들 그렇게 사회 분위기를 바꿔 나가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살 세상이니까. 나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서 좀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갈 세상을 여러분들이 좀 결정해 줬으면 좋겠다. 다만 얘기하면 저 같은 사람들은 뒤에서 오케이 알겠다, 그리고 좀 돕겠다. 이제 여러분들이 주인이니까. 그래서 우리 애들 영어 좀 그만하도록 좀 만들자, 이런 제 부탁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린데거든, 제발 내 나라 내 땅에서 영어를 잘하는 것은 잘하게 될 수 있지만 못하는 것이 수치인 나라는 만들지 말자. 내 나라인데 이런 왜 내가 영어 못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남의 나라 말 못하는 것 때문에 내 나라 내 땅에서 말 두 마디, 영어 두 마디만 하면 장사하고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건 사가면 땡큐, 안 사가면 빡큐, 끝이죠. 이런 더 이상 뭔 얘기를 해야 됩니까? 모든 FTA 협상을 그런 정신으로 뻑큐 올 땡큐 어그리먼트 아닙니까? 내 나라에 이득이 되면 땡큐가 아니면 뻑큐가 안 하는 거지 그렇게 좀 가야죠. 이 영어 못하면 전부 다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그렇다고 20대 30대들이 지금 영어를 잘하긴 합니까? 못해요. 그렇게 영어를 가르쳤는데도 외국인이 와서 where is 그러면 그렇게 가르치니까 50대, 60대, 70대 아버님들이 외국인 관광객들 오면 제일 잘합니다. 그럼요. 웨얼리즈 광화문 그러면 손을 잡고 광화문까지 갑니다. 그렇죠.
그래 계속 물어요. 니는 우리말을 못하나? 못해? 그럼 뭐라 그럽니다. 그런 정신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막 영어 그렇게 크게 뭐, 저 고등학교 때까지 배운 영어로 저 하버드 가가지고 강의했습니다. 여기 막 옥스퍼드, 캠브리지 가가지고 거기서 불러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 배운 영어로 외국인들이 막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어요. 통역을 두고 하면 되죠 뭐. 지들이 불렀으면 통역을 하겠지 뭐. 그렇게 하면 되죠 뭐. 하버드 전부 다 옥스퍼드 교수들이 전부 다 저보고 형님 그러고 다녔어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What's your name? 그랬어요. 제가 My name is 형님 그랬어요. 그랬더니 걔들이 전부 다 형님 좀 그렇게 좀 아이고 좀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됐죠. 원래 1시간 하기로 했는데 너무 많이 갔다. 시간이 몇 시입니까? 7시 반. 오, 벌써 1시간 반, 1시간 했네. 끝낼까요 이제? 마칩시다. 자, 또 뭐 여기 나와 있는 주제는 투표 오늘 했습니까? 네, 결과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네, 유재석 씨는 여러분들 다 좋아하죠? 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뭐. 유재석은 물론 대한민국에서는 건드리지 말아야 될 3가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걸 건드리면 못 살아요. 첫째 벌집, 둘째 유재석, 셋째 손석희. 이렇게 셋은 건드리면 쏘이거나 다칩니다. 이렇게 셋은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존경심을 가지고 바라봐야죠. 그러나 유재석은 난 오늘 여기 돈 안 받고 왔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겁니다. 유재석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다 하는 얘기를 안고 멀리서 바라볼 땐 좋을 줄 몰라다. 함께 생활하면 좋은 사람은 아니다. 제가 일주일에 4일을 같이 했습니다. 뭐가 우아합니까? 내가 결혼한 남자하고 4일을 같이 있다는데 그게 뭐가 우아합니까? 지금 여자하고 4일을 같이 있다 그래도 우아해야 될 마당인데 뭐 말만 하면 우아합니다. 희한해요 이게. 저번에 대구 가서 어떤 학교에서 강의했는데 오늘 강의 마치고 오늘 대구 고향이니까 제가 집에서 자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우와 그래. 그게 뭐 우아합니까? 내 집에서 내가 자겠다는데. 희한한 일입니다. 어쨌든 재석이 형은 제가 4일 뭐 방송하니까 형이라 그러겠습니다. 내가 동생인 줄 몰랐던 사람이 많은 모양인데 4일을 같이 있다 보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좋은 사람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는 그 인간이 싫어요. 난 싫습니다. 목욕을 하고 나오는데 나한테 목욕가니라고 물었어요. 나는 일평생 내가 그 말을 잊지 못합니다. 내가 씻고 40분을 씻고 나왔는데 나한테 목욕가니라고 물었어요. 난 그 이후 그 인간과 더 이상 하나를 이고 살 수는 없다. 내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를 5분간 늘 지그시 이렇게 바라봐요. 왜 자꾸 내 얼굴을 보냐 그랬더니 네 얼굴 보는 게 제일 재밌대요. 그런 인간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인간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어쨌든 네, 이런 외모 지상주의자들 이런 것들이 이 땅에서 빨리 사라져야 됩니다.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외모 이런 거 사실 요즘 중요할 때입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건데 외모에 대한 열등감, 선입견, 편견 이런 것들을 빨리 깨고 일어나야 됩니다. 네, 그래야 우리가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혁명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소수의 특권층들이 자기 노력이 아닌 것에도 불구하고 너무 큰 혜택을 입는 것, 그런 것이죠. 잘생긴 게 지덕입니까? 아닙니다. 쥐는 그렇게 태어났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온갖 존경과 찬사를 그들에게 보냅니다. 자, 그럼 반대로 못생긴 게 내 탓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한테 지랄들이냐 이 말입니다. 왜 지랄이냐? 니들이 그럴 자격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슨 잘생겼으면 재산세 내고 못생겼으면 오물세 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간을 평등하게 바라봐야지. 잘생겨 봐야 거기입니다. 그러나 물론 지나치게 잘생긴 것들이 있죠. 그러나 그렇게 지나치게 잘생긴 것들에게 지나친 헌사를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왜? 지 노력으로 그렇게 됐으면 존경을 보내야 마땅하나 자기 노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노력을 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자기 노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잘생긴 사람을 보면 좋기는 좋지요. 저도 보면 좋아요. 뭐 조인성 이런 애들 같이 술을 이렇게 먹으면 이것들은 술이 취해도 우리는 술 취하면 이렇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술을 먹다가 취해도 졸아도 약간 이렇게 줍니다. 깰 때도 약간 형 내가 잠깐 졸았지. 이 보면 막 병으로 머리를 이렇게 찍고 싶은데 키가 크니까 또 이렇게 찍으면 이것도 또 좀 약간 쪽팔립니다. 이게 키가 크니까 건배할 때도 자꾸 약간 이렇게 돼서 내가 너무 낮은 인간인가 같고 그렇게 자존감에 상처를 입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잘생긴 것도 지 노력이 아니고 못생긴 것도 내 탓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에서 꿀릴 필요가 전혀 없다. 그리고 잘생긴 것들은 누구 덕이냐? 우리 덕입니다. 못생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가 잘생긴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존재 기반은 누구냐? 우리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없으면 지들도 없어요. 다 조인성처럼 장동건처럼 생겼으면 그 사람들이 잘생긴 줄 알겠습니까? 근데 가끔 텔레비전에 나 같은 애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렇게 잘생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키가 클 필요가 없어요. 현대사회에서는 키가 클 필요가 없습니다. 원시시대나 크면 좋지. 지금 지들이 뭐 할 거예요? 그리고 근육이 좋으면 뭐 할 겁니까? 그 원래 사냥할 때 필요하라고 근육이 있는 건데 지들이 사냥을 합니까? 근데 이 미친 것들이 전부 다 헬스클럽에 가서 돈 내고 무거운 것을 드는 이런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돈 내고 무거운 걸 듭니까? 그래 전부 다 런닝머신 위에 올라가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데 거기서 그 미친 짓들을 하고 있어요. 그 김종국 이런 애들 보세요. 왜 근육을 만들겠습니까?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원시 시대는 근육을 큰 남자를 숭배했습니다. 왜냐하면 맘모스 같은 거 때려잡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근육을 보면 알 수 있으니까. 그게 원시 시대 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들이 뭐 밥숟가락 드는 것밖에 더 합니까? 밥숟가락질도 잘 못해요. 여기 근육이 이만한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처먹습니다. 쓸데없는 짓들을 하고 있어요. 배에 왕자 있는 남자를 여자들은 혐오해야 됩니다. 지금 나쁜 인간들이에요. 아주 무식한 것들입니다.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요 불감회상이 효지시하라 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체는 감히 터럭 하나라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 효의 근본이요 시작이다 했는데 어디 감히 배에 한자 따위를 새기고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한글이 없습니까? 있어요. 나란 말씀에 뒹기게 달아 문자와 서로 사마대 아니할세 여린 백성이 이리고자 홀빼이셔도 제 뜻을 실현하지 못한다 해서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들었으면 배에 쥐들이 그렇게 운동을 잘하면 왕자를 한문으로 새기지 말고 한글로 새겨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운동을 뭐 이렇게 하든지 쥐들이 운동을 잘하니까 이렇게 퍼부어야 우리 마음이 좀 풀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외모에 대한 열등감은 좀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생기면 지들이 좋습니까? 우리가 좋아요. 우리가 보잖아요. 지가 지 얼굴을 볼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못생기면 내가 힘들 것 같아요? 아니요. 니들이 힘들어요. 난 내 얼굴을 저기 화면에서 절대로 볼 수 없어요. 이렇게 해서 못 본다니까요. 못 봐요 나. 못 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사는 거죠. 뭐 편하게 사세요. 그래서 그런 외모에 대한 열등감은 좀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남의 평가에 그렇게 연연하고 좌우되는 거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남의 평가,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내 인생을 너무 걸어놓으면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남들에 비해서 고유하다, 특별하다 이런 도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 나를 보는 시선 이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남은 나에게 별로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관심이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너무 자기를 높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 오늘 이 치마 입고 나가면 어떨까? 사람들 이건 약간 이상한 것 같은데 네 치마 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남자들 머리에 막 별로 없습니다. 남들이 나를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네, 누가 어떤 치마를 입은 걸 본 것 때문에 밤에 밤새도록 혼자 고민한 적 있습니까? 쟤는 저거 입으면 안 되는데, 저 어떡하지? 쟤 큰일인데, 어머, 그걸로 밤새워 맨날 며칠을 고민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적당히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살면 좀 또라이처럼 살아도 관계 없습니다. 자기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세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내 멋대로 살아도 관계 없습니다. 마음껏 사시면 돼요. 마음껏. 좀 그랬으면 좋겠다. 제가 말하는 이것까지도 뭉개버리시고 여러분 마음대로 사세요.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마음 가는 대로. 인생 길지 않아요. 우리 100년도 못 삽니다. 나는 이제 마음껏 활동하면서 60까지라고 보고, 사고 없이 60까지 산다고 보고, 그 이후에 지금 뭘 하겠습니까? 난 늘 그렇게 생각해요. 집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온갖 생각을 다 합니다. 혼자 이렇게 가만히 있어.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산에 갔다 와서 저녁에 이렇게, 아침에 산에 갔다 와서 이렇게 저녁에 야구 이렇게 틀어놓고 소파 이렇게 누워서 보면서 야구 안 봐요. 이렇게 나는 뭘까? 뭐 하나? 밥이나 축 내고 이렇게 사는 건가? 내가 뭔 의미가 있나? 그러다가 또 이렇게 홈런 하나 딱 치면 우와. 이렇게 딱 또 야구 끝나고 나면 이렇게 골프 채널 이렇게 또 보다, 아이고, 공을 그냥 손으로 들고 가서 넣으면 안 될까?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이렇게 잠들어요.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 들 때 있죠. 내가 뭘까? 뭐 하고 사나? 네, 다 그렇습니다. 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 슬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웃으세요. 다 그렇다. 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한 가지 주제에서 너무 화술 말 잘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제일 만족감이 높습니까? 계속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 술자리에서 3시간, 4시간 자기 얘기만 계속 떠드는 사람하고 대화했을 때 만족감이 높습니까? 아니면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내가 얘기를 많이 해주도록 만들어주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나면 만족도가 높습니까? 후자죠. 네. 그래서 말을 제일 잘하는 방법은 사실 역설적으로 가장 입을 많이 다물고 있는 시간을 늘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 얘기에 집중해서 들어주고, 그래서 심리치유 프로그램 중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하지 않고 남의 얘기를 집중해서 5분간만 들어주면 거기서 가장 놀라운 치유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치유자들, 세상의 모든 말 잘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보면, 치유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보면 말을 잘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나 절에 가보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합니다. 부처님도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해요. 근데 가서 1시간 있다 나오면 정말 마음이 편안했다 그럽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과 부처님은 아무 말씀이 없이 오로지 들어주셔서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 갔는데 하나님이 나와서 너는 이따위로 해서는 안 되고, 넌 이렇게 해야 되고, 넌 인마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이런 충고나 비난을 한다고 생각하면 다시 거기 가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말을 가장 잘하는 방법은 역설적으로 상대에게 온전히 집중해지는 시간을 늘리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은 자기가 가장 말을 잘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 중에는 그러니까 말로 하는, 이렇게 소리로 하는 언어가 있고, 그다음 몸짓으로 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을 잘 드러내주고 남의 감정에 잘 집중해주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여기 지금 마이크를 들고 있으니까 말을 많이 하는 것이지만, 평소에는 저는 말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한다는 게 아니고 그냥 저는 성격이 어두운 유형이에요. 굉장히 어둡습니다. 제 고등학교 때 별명이 버섯이었어요. 늘 어두운 곳에 혼자 음지에 앉아있다 그래서 제 별명이 버섯이었어요. 저 버섯이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그런 아이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학생들이고 또 20대고 해서 혹시라도 멘토 이런 걸 기대하셨다면 빨리 기대를 저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구도가 멘토, 멘티, 누군가의 말을 듣고 이런 거예요. 그 굉장히 폭력적이고 손발 오그라들고 쪽팔리는 짓입니다. 그 왜 내 인생을 남한테 들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어쨌든 그래서 저는 멘토 이런 걸 막 싫어요. 난 무슨 고민을 해결해주고 그 비정상적인 구도입니다. 사실 멘토 멘티 구조의 그 원류가 아빠가 전쟁을 가면서 자기 아들을 아버지 친구한테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 전시 상황의 비정상적인 구도예요. 요즘 뭐 비정상의 정상화가 유행이라 그러는데, 근데 그걸 정상적인 사람들이 얘기를 해야죠.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자꾸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면 이상한 거죠. 하여튼 얘기가 자꾸 딴 데로 가면 안 되니까 어쨌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멘토가 될 생각도 없고 자격도 없어요. 왜? 나는 내가 사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다만 저는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민을 털어놓으면 해결책이 아니라 훨씬 더 힘든 이야기를 해서 아, 내 고민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할 수는 있어요. 사람이 느끼는 진짜 치유는 거기 있습니다. 내가 길 가다가 탁 넘어졌을 때 너무 부끄러울 때, 너무 쪽팔려서 누워있을 때 누가 와가지고 괜찮으세요? 하면 별로 고맙지 않아요. 쪽팔립니다. 빨리 가세요 이렇게 되죠. 치유가 안 돼요. 그런데 진짜 위로가 될 때는 내가 넘어졌을 때, 누가 옆에서 조금 더 크게 넘어졌을 때입니다. 오늘 제가 그런 걸 해드릴게요. 그래서 화술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선택이니까. 그래서 자기 선택에 대해서 자기가 결과를 지는 것을 어른이고 책임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분명히 자기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망치를 들고 벽에 못을 박다가 잘못해서 망치가 못이 아니라 왼손을 탁 찍었어요. 너무 아픈데 이 왼손이 오른손을 보고, 이 자식이 너 네 잘못이야 이 자식아, 네 잘못이야 이 자식아, 그러면서 오른손을 해체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해체해버리는 거예요. 넌 앞으로 쓰지 마! 그리고 오른손이 있는데 안 쓰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머리의 잘못인데, 그래서 이 머리가 계속 오른손 보고 뭐라 그럽니다. 이 자식! 넌 해체해야 되겠어! 이 자식! 이 자식아!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 자식아! 넌, 그래서 이 다 머리가 시켜서 한 일인데, 머리 내 잘못이야. 오른손 넌 아무 잘못이 없어. 너도 열심히 했잖아. 왼손 너한테도 미안하다. 정말 내가 죽을 죄를 졌다. 이 모든 게 내 책임이야. 그럼 오른손이 얘기합니다. 아니야, 우리도 뭔가를 했잖아. 아니야, 이건 무조건 내 잘못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구조입니다. 근데 머리가 막 오른손을 보고, 넌 해체해야겠어. 이 자식 너, 이 자식아, 난 아무 잘못이 없어. 그래? 그래서 왼손이 막 너무 아파하고 있으니까 막 처음에는 막 눈물을 흘리지도 않아요. 막, 너도 거기 있은 게 잘못이야! 왜 그렇게 맞을 짓을 했어? 그러다가 막 온몸의 기관들이 머리를 보고 막, 야, 원래 네가 한 거잖아. 네 책임이잖아. 막, 야, 넌 어떻게 네 한 몸이 이렇게 그렇게 다쳤는데도 슬퍼하지도 않니? 그러니까 처음엔 가만히 있다가 널 머리에 위치해서 해체시켜버리겠어. 넌 더 이상 우리의 머리에 자격이 없어. 그랬더니 갑자기 머리가 한 10일 정도 있다가 전혀 아무 상관이 없는 곳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선택에 책임을 지지 않는 구도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은 정확히 신체 기관에 관한 얘기를 한 겁니다. 혹시라도 뭐 다른 쪽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그런 쪽으로 생각이 드신다면 그건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어쨌든 모든 잘못은 머리에 있습니다. 머리에 있어요. 네, 머리에 있습니다. 그런 책임을 지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머리를 안 하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나는 좌파인가? 나는 빨갱인가?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와 있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죠. 난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괜히 꼭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뭐만 하면 좌파다, 빨갱이다, 그럽니다. 애들 등록금 비싸다, 그럼 좌파다, 빨갱이다. 언론의 독립성을 지켜주자, 그럼 빨갱이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빨갱이다. 구룡마을 가서 수해복구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빨갱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어떤 기자가 와서 저한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정치적인 행동을 하느냐. 수해복구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정치적인, 지금 내가 꽃갱이들을 땅 판다. 이게 무슨 정치적인 행위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이면 무조건 정치적인 행위다. 정치할 거냐.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습니다. 정치가 코미디를 그만둬라. 그래야 코미디도 정치를 그만둘 수 있다.
그래야 포메트로 정치를 그만두죠. 자꾸 종북 좌파다 빨갱이다 그럽니다. 종북 좌파다 빨갱이다 그럽니다. 하! 미쳐버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여기 북한 가라 그런다고 북한 가겠습니까? 가라 그런다고 갑니까? 안 갑니다. 이미 체제 싸움은 끝났고요. 가라 그런다고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저도 안 갑니다. 못 가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이상형의 여배우도 여기 있고 제가 좋아하는 이상형의 아나운서도 여기 남한 땅에 있고 여기 있습니다. 왜 갑니까 제가? 그리고 제가 농협에 예금해 놓은 돈만 뭐 이거는 굳이 얘기할 게 아니었는데 미혼인 여성분들 잘 들으셨죠? 어떤 남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숟가락만 들고 와라. 천만에! 저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들고 오지 마라. 우리 집 앞까지 걸어올 힘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문이 열리고 제가 서 있을 겁니다. 그 뒤에 시누이 5명이 서 있을 거예요. 그 뒤에 자식 삼아 남편 삼아 아들을 키우는 홀시어머니 한 분이 있어 계실 거예요. 그리고 빠졌네요. 조카 9명이 서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큰 조카가 낳은 아이가 있어요. 3살입니다. 이번 명절에 갔더니 저보고 할아버지 그래서 저도 모르게 닥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런 가족을 두고 저는 북한에 안 갑니다. 못 가죠.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안 가요. 가족도 어디 보통 가족입니까? 누나 5명이 예전에 우리 아버지 산소에 벌초하러 갔다가 벌이 날아왔어요. 당해본 사람은 압니다. 벌집을 건드렸는데요. 벌이 우 하고 올라와서 일직선으로 사람을 향해서 날아듭니다. 온 데를 다 파고들어요. 근데 그 와중에 벌을 쏘이는 와중에도 우리 누나 5명이 자기들도 벌에 쏘이면서도 옷으로 제 얼굴을 다 때리면서 우리 제동이 방송해야 된다 이 벌새끼들아 그랬던 그런 가족입니다. 벌한테 쏘인 상처는 2주 만에 아물었는데 누나들에게 맞은 상처는 아직도 골병으로 남아야 했습니다. 이야기를 조금 쉬었다 가겠습니다. 군데군데 신음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이러다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마음만 먹으면 사람을 웃겨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방송에서는 잘 안 돼요. 자꾸 주눅 들고 그래가지고 겁도 많고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종북 좌파다 빨갱이다 그럽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떠밀어도 안 갑니다. 뭐 돌아간 사람들은 놔두고 북한에 이번에 새로 나온 애는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말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구경을 합니다. 전 제일 처음에 보고 텔레토비인 줄 알았습니다. 저거 잘하면 배에서 텔레비전이 나올 수도 있겠다. 저 햇님하고 대화할 수도 있겠다. 정체가 뭐냐. 그리고 만나면 할 얘기가 많습니다. 정은아, 형이니까 내가 말 놓을게. 살 빼라. 너 이러다가 죽는다. 너 관절염 온다. 이러지 마라. 그리고 잘 들어라 정은아. 인민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너 혼자 살쪄서 되겠냐. 그리고 웬만하면 이름 바꿔라. 한국에 있는 한 여배우가 너 때문에 고생이 많다. 그러나 굶어 죽어가는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생긴 아이들 결국은 중국에 예속되지 않고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들과 같이 자랄 그 아이들은 좀 먹이자. 그래서 법륜 스님하고 같이 북한에 두유 보내기, 분유 보내기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통기한이 있는 것들, 빼돌릴 수 없는 것들, 미사일로 만들 수 없는 것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분유를 미사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뭐 만들면 또 좋죠. 분유로 미사일을 만든다면, 쏘면, 터지면 우와 분유다. 좋은 거죠. 그건 구분해서 생각하자 이겁니다. 그걸 구분해서 생각하자. 이런 목소리들을 다양하게 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
이런 주장들도 방송에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자. 그런 것입니다. 진짜 빨갱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진짜 빨갱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보자. 방송도 하나밖에 없고 YB가 평양에서 방송 한번 하고 그 다음날 나갔더니 평양 시민 전부가 알아봤다 그랬습니다. 왜? 시청률이 98%를 넘습니다.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의 목소리만 나갑니다. 그것이 빨갱이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지 않자고, 그런 빨갱이 나라를 만들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지금 빨갱이로 몰리고 있는 이상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다양한 목소리들, 각자의 목소리들,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다양한 목소리들 다 담아내서 하나로 만들어보자. 조화롭게 만들어보자. 장미가 진달래를 보고 욕하지 않듯이, 진달래가 장미를 보고 질투하지 않듯이, 소나무가 전나무를 보고 넌 왜 이렇게 생겼냐라고 얘기하지 않듯이 각자의 생각과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보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렇게만 배우지 말고, 사촌이 땅을 사면 관로 해놨을 때 8살짜리 아이가 거기 그렇게 썼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가본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가본다. 얼마나 멋진 참여정신입니까? 가보고 결정하겠다. 몇 평을 사는지 보고 배가 아플지 말지를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 이 땅을 산 자리가 어디냐? 합법적으로 샀느냐? 아버지와 힘을 합쳐서 내곡동의 땅을 샀느냐? 보자! 보고 결정하자. 그런 것들이 제대로 방송에 나올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생각들이, 어떤 아이는 사촌이 땅을 사면 관로 해놨더니 이렇게 지어놨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우와, 어떤 질투도 없고 미움도 없습니다. 그저 좋다, 잘 샀다, 우와, 멋진 아이들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한자 성어 문제도 한번 내봤습니다. 실제로 환상의 짝꿍할 때 MBC에서 술 먹고 길거리에서 떠들면서 사람들을 잠 못 들게 하는 행위, 밤에 땡땡땡 가 적어놨습니다. 뭡니까? 고성방가죠. 어떤 아이가 아빠인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아빠. 엄마인가가 아닌 게 천만다행이죠. 얼음이 녹으면 관로 해놓고 이 가 된다 적어놨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정답은 물이 된답니다. 그렇죠? 어떤 애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북극곰이 울어요 적어놨습니다. 빨간 줄로 쫙 그려 있습니다. 틀렸다! 틀렸다! 잘못됐다! 너는 이런 생각만 해라. 물이 된다. 얼음이 녹으면 북극곰이 우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 근데 이런 아이들의 생각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이런 아이들을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의 이런데, 변화협약회 이런데 보내야 됩니다. 전 세계 정상들 말고 그런 아이들 보내면 기후 문제 바로 해결됩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 자비심. 그래서 한국에 가서 북극곰이 울어요. 미국에 가서 폴라 베어 이제 크라잉. 그 자리에서 해결이 끝납니다. 그래서 과연 진짜 자기들이 말하는 빨갱이의 나라, 그런 나라 만들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누군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정말로 획일적인 사고를 강요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자세히 봐야 됩니다. 나는 나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내가 주권자다. 내가 주권자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살면서 원하는 일이 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바라지 않는 일이 일어날 때도 있죠. 그죠? 그러면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그건 놔두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돼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불만이 일어나면 온통 불만입니다. 세상에.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맑으면 아유 씨, 에이씨, 해가 와 이래 뜨겁노 씨, 에이씨, 오늘따라 나무 그늘도 없고 에이씨, 비가 오면 이씨 어제 차 씻었는데 이씨, 빨래 늘어나는데 이씨, 참 복도 더럽게도 없지 이씨, 빨래 늘어놓은 날 비가 오고 지랄을 해서 이씨. 날이 또 꾸무리하고 이게 약간 이게 회색으로 비가 올락말락하면 이씨 비가 퍼볼라면 퍼붓든지 안 내리려면 안 내리든지 또 다 불만이야. 다 불만이야. 아가 이래 쪼르르 뛰가면 저거는 어린 게 와저리 힘이 좋노. 못 살겠다 하고 아가 이래 또 쭉 늘어져 있으면은 자고 있으면 지는 뭐 하는 게 뭐가 있다고 저렇게 자노? 돈을 벌어나 뭘 벌어나?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상황을 다르게 보는 사람은 그렇죠. 딱 일어나서 해가 말고 아이고 해 좋다. 해 좀 째자. 나무 멘치로 오늘 나도 가만 좀 있자. 뭐, 해 좀 받고 이거 좀 있으면 내 뿌리 내리겠다. 이거 나무 되겠다. 새 갖고 가는 거고. 비 오면 좋다. 소주 한잔 먹자. 뭐뭐 할 수 없고. 아이고 됐네. 비 온다 이거. 물길 내자.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날씨가 우중충하고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면 재밌게 보는 거지 뭐. 언제 올지 이게 내기도 해보고. 야 내가 봤을 때 4시 40분쯤 퍼붓는다. 이쪽에서 4시 50분쯤에 에이 무슨 소리 하노 하고 둘이서 놀고. 얼마나 놀기 좋은 세상입니까. 아가 뛰대기면 왔다 힘 좋다. 팔딱팔딱. 얼마나 좋노. 아가 쭉 늘어져 있으면 아이고 잘 쉰다. 그렇게 살면 되지 뭐. 딱 보고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 선생님하고 또 이렇게 딱 보고 딱 보세요. 이렇게 딱 보고 웃으면서 맨날 들으면 안녕하세요. 어머니 오늘 안 아프세요? 아프지? 아픈데 왜 이렇게 웃으세요? 내 맘이야. 그럼 실질적으로도 의사 선생님이 훨씬 더 관심을 기울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늘 아이고 그렇게 하셔도 물론 관심을 기울이시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환자가 그렇게 딱 웃으면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분도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좋죠. 그럼 서로 좋은 겁니다. 그냥 주사를 놔줘도 좀 덜 아프게 우산 꼭지로 장난치다가 여기를 탁 찍었어요. 여기 아직 있습니다. 상처가. 놔뒀어요. 그냥 놔뒀습니다. 그 뭐 우리 엄마하고 우리 누나들도 뭔지 잘 모르고 근데 다리는 자꾸 붓고 아가 열이 나고 이러니까 엄마 계속 해열제만 먹였어요. 몸살이라고. 그렇죠. 옛날 어른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속 머리맡에다가 바가지에다가 물 담아 놓고 그 위에 칼질을 계속했습니다. 뭔지 아시죠? 감기 귀신 물러가라. 무서웠어. 안 아프다 했습니다. 네, 다 나았다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것도 새벽 1시간마다 합니다. 새벽 1시에 한번 쫙 칼 들고 자다가 눈 떠 깨면 우리 엄마가 칼을 들고 위에 더 서 있습니다. 병원은 안 가고 감기라고 안 아프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다리가 이만큼 부으니까 희한하다. 감기인데 다리가 이렇게 부을 수가 있나. 그래 놓고도 한 달간 안 갔습니다. 뭐 촌에 계속 일하러 다니고 이러니까. 네. 그러다가 결국 병원에 간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영천 제 고향에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일남 5녀 중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외동아들 다리 절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뭐 거의 실신입니다. 그렇게 때리시더니 이놈의 새끼 다리를 불 아파야 된다 하고 때리더니 정작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 아픈데 와중에서도 엄마 원하는 대로 됐는 거 아닌가 그랬어요. 그래야 제가 덜 아프니까 그리고 엄마한테 그래야 덜 미안하니까 그렇잖아요. 엄마 잘못이 아닌데 막 엄마 잘못인 그러니까 그 우리 삼촌이 와가지고 그래도 큰 병원에 한번 가보자. 그 다른 병원에 가니까 또 절단해야 된다. 근데 대구에 있는 병원에 큰 병원에 가니까 이제 한 6개월 정도 치료를 해보고 절단할지 말지를 결정해도 될 것 같다. 다행히 기부수하고 여기다가 이만큼 구멍 내가지고 요즘도 그렇게 합니까? 주사기 꽂아가지고 고름 피고름 같은 거 매일 우리 외숙모가 맨날 저를 얻고 다녔습니다. 아직도 우리 외숙모가 저한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가지고 다 큰 걸 내가 고통해야 된다. 그만 엎혀 있는데 그렇게 불편한 적이 처음이에요. 그래도 고마운 외숙모죠 진짜로. 그렇게 6개월을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딱 2달 동안 하고 의사 선생님이 절단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 말씀을 딱 듣고 우리 삼촌이 어디를 갔냐? 절단해야 된다 그랬던 병원에 술을 이만큼 먹고 이 병원을 불질러 보고야 만나 내가 이 을사고 지랄이고 다 좋았다 하고 가가지고 소주 2병을 얻어 드시고 그냥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리 다쳤던 얘기에서 그 말씀 드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때 딱 다쳐가지고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때 읽은 책이 제 인생에서 제일 많이 읽었습니다. 할 게 없으니까요. 못 움직이니까. 그게 막 보이는 족족 읽었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촌엔 책이 없었으니까. 막 꺼내가지고 그때 위인전 읽고 뭐 리더스 다이제스트 이런 거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다이제스트라고 잡지. 조그만 한 건데 딱 하다 보면 그 여자 수용 목사님 갑자기 툭 떨어져. 그것 때문에 꼭 읽은 건 아닙니다. 그래 그때 책
읽은 게 지금까지도 가장 큰 토대와 자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틀림없이 안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나중에 보면 좋은 일이 될 가능성도 있고, 좋은 일이다 그랬는데 이게 안 좋은 일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된다고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니고, 안 원하는 대로 된다고 반드시 안 좋은 것도 아니니까, 그건 막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그쪽 소관에 맡겨놓고,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하실 일이니까. 나는 다만 즐겁게 사는 거죠. 즐겁게, 재밌게, 웃으면서. 네,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면 누가 좋다? 본인이 좋은 겁니다. 그럼요. 본인이 좋은 겁니다. 막 지나가다가 이상한 아저씨가 툭 부딪히고 지나가도 미쳤나 이 양반이. 그럼 싸움이 커질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그분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도 일부러 그랬는 건 아닐 건데. 나 안 미쳤습니다. 안 미치고 왜 남의 그렇죠? 탁 부딪히면은 탁 웃어버리면 돼요. 아버지 안 계시니까 이 촌에서 이렇게 멸시 천대이런 걸 많이 받았습니다. 저 말고 우리 엄마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 그대로 6남매를 키우는 과부 아닙니까? 온 동네에서 와가지고 무슨 일 있어도 얘기도 안 해주고 동네 어른들끼리 처리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항상 하셨던 말씀이, 아이고 야야 면석이라도 대라. 동사무소 공무원이라도 대라. 집에 사람 없는 서름 좀 풀어라. 그러다가 이제 아들이 TV에 나오니까 그 한 다 풀었죠, 엄마는. 네. 그렇게 때리더니 요즘은 손도 안 됩니다. 돈 들이는 순간부터 손은 안 돼요. 트로피 같은 거 가끔씩 이렇게 상 같은 거 트로피 타가지고 아버지 산소 갈 때에서 상 타면 이제 아버지 산소에 이제 인사를 하러 가니까 바로 산소로 올라가면 되잖아요. 늘 남의 집 문을 두드립니다. 계십니까? 그 나오시면 아이고야 아버지 산소 가는 길입니다. 이거요 트로피입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계속. 그게 엄마 마음이지 엄마. 그래서 상처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풀잖아요. 얘기해야 됩니다. 아프면 아프다. 기쁘면 기쁘다. 슬프면 슬프다. 드러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절대로 옳지 않은 감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가를 때려주고 싶다라는 감정은 그 나쁜 감정입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때려 죽이지 않는다면 거기엔 반드시 그런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자기를 자세히 잘 북돋아주고 보살펴 주십시오. 남한테 받는 상처보다 사실은 자기가 자신에게 주는 상처가 훨씬 더 큽니다. 아이고 내 복이 이까지지 뭐. 아이고 내가 뭘. 아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이 안에 있는 진짜 자기가 무수한 상처를 받습니다. 남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에이구 네가 뭐. 에이구 네 복이 그까지지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사실 없습니다. 근데 자기는 자기한테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수도 없이.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끝까지 스스로를 보호하는 거.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끝까지 아껴주는 거. 네. 오른손으로 이렇게 가슴에 손 한번 딱 올리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괜찮다. 누구한테 해주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한테 괜찮다. 이만하면 잘 살았다. 행복하다. 오늘 아침에 밥 먹지. 점심도 먹은 것 같고 김제도에도 받고 저녁도 나오고 이만하면 괜찮습니다. 이만하면 괜찮습니다. 다리가 조금 아프긴 하지만 수술 경과는 좋고 오른손은 다쳤지만 왼손으로 계속 누구를 때리고 있어. 그렇게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또 뵙겠습니다. 네, 왼손 기회 많이 주시고 어머니 수술 잘 경과 잘 되시고 어머니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봐도 되죠? 이거 제 소개 영상인데요. 그냥 내가 할게요. 네. 마치고 또 전남대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
앞에 뒤에서 계속 쭉 듣고 있었어요. 쭉 듣고 있었는데 더 이상 하면 전국에서 한 40분 정도 하실 것 같아서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귀엽게 생겼죠? 네, 저 말고요. 저분이요. 저분. 네, 저분 말씀드린 거예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재동 반갑습니다. 박수, 이 정도 박수 받고 사연 드리기 잘 없습니다. 그 김재동이 어깨동무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국 무료 강연 콘서트 해서 무료입니다. 무료. 돈 안 받고 왔어요. 네, 전국 40대학 중에서 어제 2군데 하고 오늘 이제 3번째입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가지고요. 얼굴이 좀 부었죠? 차 안에서 뭘 먹고 잤더니 근데 얼굴이 부어나 뭐나 뭐 거기서 거기에요. 화장품도 유지태 씨가 선전하는 화장품 바르고 있는데 14일 만에 뭐 남자 피부가 변한다고. 그래서 바른 지 14일째 되는 날 유재석 씨가 저한테 그랬어요. 야, 너 피부가. 그래서 제가 에? 그랬더니 뭐 좀 발라야겠다. 그랬어요. 확실한 변화의 맛을 봤습니다. 정말 변원일 아닙니까? 오늘 뭐 이렇게 토크 콘서트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강연입니다. 강연. 그래서 한 1시간 반 정도 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건데요. 1시간 반 정도 할 건데 한 1시간 정도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드리고 나머지 30분 정도는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은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어떤 분야에 대한 질문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연애. 연애 또는 왜 힘들어요? 힘듭니까? 네, 연애 문제 힘들어요? 네. 그래요? 커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커플 뜻 몰라요? COUPLE. 신체 구조가 다르지만 자주 같이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커플이라고 합니다. 커플 손 들어보세요. 커플 손 들어요. 네. 나가요. 우리가 솔로들 힘든데 뭐하러 커플들 딴 데 가서 놀면 되잖아요. 커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네. 들어보세요. 여기 커플이에요? 그래요? 여자분이 아주 큰 결심하셨습니다. 문자가 농담 아니에요. 진짜로. 알겠습니다. 남자분한테 준비 가셔가지고. 자, 그래서, 봅시다. 그, 영화 2의 수업, 수업은 마치고 꼭 출석 체크하세요. 교수님 어디 계십니까? 혹시 교수 계십니까? 영화 2 교수? 그러세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이제 수업까지 해주시고. 그, 교수님 편하자고 빼신 건 아니시죠? 이런 거 사항이 많아서. 알겠습니다. 1시간 반 안에 제가 짧고 치열하게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저번에 여기 한번 왔었죠? 네. 그죠? 기억납니까, 혹시? 네. 그때 왔었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시고. 다행이네요. 얼마 안 되네요. 그때 했던 거하고 똑같이 해도 되겠습니다. 오늘 강연 주제는, 사람이 사람에게 였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그리고 지금 뭐 보니까, 뭐 적으시려고 이렇게 노트나 필기도구를 꺼내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적으세요. 제 강의는 들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적을 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1시간 반 동안 그냥 이렇게 웃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진 찍으시는 분 계시는데요. 사진을 찍으시면 됩니다. 뭐 저작권 이런 거 없어요. 네, 아무거나 찍으시고 아무거나 확대하고 뭐 어디에서도 출력하셔도 좋고 네, 어디에 걸어놔도 괜찮습니다. 확대해서 집 앞에 걸어놓으시면 도둑이 들지 않습니다. 냉장고에 걸어놓으시면 다이어트 효과가 있고요. 네, 집안 안방에 이렇게 걸어놓고 다트 놀이 하셔도 재밌어요. 눈에 꽂으면 20만 점입니다. 잘 안 꽂혀요, 눈에는. 무슨 얘기인가 했죠? 네, 이렇게 가끔 유머들은 1초 있다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그 다트 놀이 살다 보면 우리 다트 하죠. 다트 놀이 해본 적 있습니까? 네. 다트
10번 던져서 10번 다 만점 받는 방법 혹시 아십니까? 10번 던져서 10번 다 무조건 만점 받는 방법. 가까이서 던지면 되죠. 그렇죠. 훌륭한 분입니다. 네, 또 그렇죠. 제가 합니다. 던지고 관역을 그리시면 됩니다. 그럼 무조건 만점에 던져놓고 거기다 관역 그리면 돼요. 그죠? 이게 뭐냐면 발상의 전환입니다. 틀을 바꾸는 것이죠. 네, 남이 그려놓은 관역, 그러니까 남이 10점이라고 해놓은 관역에 무조건 자신의 화살, 자신이 던지는 것들을 맞춰놓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자 개성대로 자기 의견을 가지고 살아도 인생 별로 손해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스스로 틀에 맞춰놓고 살지 말고 좀 풀어놓고 살자 이런 것이죠. 네, 그럼 좀 풀어놓고 산다는 건 어떤 거냐? 약간 좀 또라이 소리 듣고 살아도 인생 사는데 큰 지장은 없다. 그런 겁니다.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주위의 또라이들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자기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늘 행복해요. 다만 주위 사람이 좀 힘들 뿐입니다. 네, 노홍철 씨 보세요. 행복하잖아요. 제가 산에 데리고 간 연예인 중에 유일하게 다시는 같이 안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도저히 시끄러워서 더 이상 못 데리고 다녔어요. 온 동네 다람쥐를 다 쳤고.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는요, 사람이 사람에게 이렇게 정해놨는데, 사람에게라는 강의 제목은 제가 5년 전부터 이제 정해놓은 겁니다. 5년 전부터 정해놓은 건데, 이제 강연 요청이 거기 들고 다니세요. 괜찮아요. 네, 그 생방송도 아닌데 뭐. 네. 사람이 무릎 대꾸를 해야죠.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네, 자. 그래서 사람이 사람에게 이렇게 정해두었는데요. 하도 이제 강연 요청이나 이럴 때 많을 때마다 강연 제목 정하는 게 조금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매번 강연 제목을 정하지 않고 똑같은 걸로 할까 그랬더니 그냥 사람이 사람에게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곳에서나 강연 요청이 들어와도 그것만 하면 문제가 없어요. 어디에서 들어와도 뭐 법무부에서 들어와도 사람이 사람에게, 뭐 학교에서 들어와도 사람이 사람에게, 심지어 애견협회에서 회사가 들어왔을 때도 사람이 사람에게. 뭐 어차피 개도 사람이 키우는 거니까요. 그죠? 네, 그 애견협회 회사 이런 데 가면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 개는 진짜 사람이 키우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누가 주인인 것 같아요? 네? 사람이 주인인 것 같아요? 네, 산책할 때 자세히 한번 보세요. 누가 앞에 가는지. 개가 앞에 가요. 개가 어떤 주인도 똥오줌을 치우진 않습니다. 개의 똥오줌을 사람이 치우잖아요. 그럼 개가 주인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무방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죠. 사람은 언제 웃을까? 언제 웃는가? 행복할 때 사람은 웃죠. 그죠? 네, 그래서 언제 웃는가? 사람은 언제 웃습니까? 언제 웃을까요? 네? 웃길 때 웃죠. 그럼요, 웃길 때. 또 우리나라 사람들 희한하죠. 이렇게 막 웃고 떠들다가도 뭐 질문하면 전부 다 이렇습니다. 웃길 때 웃죠. 또 언제 웃습니까? 배부를 때 웃죠. 배부를 때. 네. 네? 김재동이 앞에 있을 때. 누구의 손 들어보세요. 정말 큰 인물 될 거예요. 유재석이 앞에 있으면 더 좋을 건데. 그렇죠. 그렇죠. 유재석 씨가 앞에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세상에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유재석 씨는 너무 훌륭하고 좋은 분이시지만 바빠요. 방송이 많습니다. 못하게 왜 여기. 네. 네? 한가하냐고요? 한가하니까 매주 월화 대학을 이렇게 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요일날 녹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뭐 웃기는 사람이 앞에 있을 때, 그럴 때 웃습니다. 또 언제 있을까요? 남자친구랑 있을 때요. 남자친구랑 있을 때. 그래요?
와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 보니까 남자친구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남자친구 없죠 지금? 네. 그러니까요. 보세요. 네. 불쌍해서 하는 얘기예요. 네. 딱 보면 알잖아요. 남자친구 있는 사람들은 남자친구랑 있을 때 행복하다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있어 보세요. 실제로 행복한가. 네. 있으면 또 별거 없어요. 네. 지금 몇 살이에요? 실례지만 22살? 19살이요. 19살이에요. 미안합니다. 물 좀 주세요. 너무 당황해서 그래요. 물 좀 주세요. 네, 물 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아니요, 멀어서 그랬어요. 얼핏 봐서 그랬습니다. 네. 손으로 얼굴 가리지 마세요. 어차피 다 못 가려요. 아니, 우리 사람은 뭐 어차피 다 못 가려요. 19살, 지금 학생이에요? 네. 고등학생? 대학생이요. 아, 대학생이요? 네. 남친구 사귀어본 적 있습니까? 네.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어쨌든 그래요. 남자친구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사람들은 웃죠? 네. 그럴 때 웃습니다. 또 언제 웃습니까? 힐링 캠프 갈 때. 누굽니까? 요즘 남학생들이 훨씬 좀 많죠? 그죠? 아무래도 비율로 보니까 남학생들이 좀 더 많죠? 네, 그래서 보니까 웃을 때도 이렇게 좀 더 굵은 목소리들이 들려요. 네. 힐링 캠프 볼 때. 네, 힐링 캠프 재밌어요? 네. 저만 잘하면 됩니다. 힐링 캠프 볼 때. 또 언제 웃습니까? 선물 받을 때. 그렇죠. 선물 받을 때 웃죠. 이렇게 보면, 사람이 언제 웃느냐,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이제, 언제 행복한가를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웃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 특성이 있어요. 특성이 있죠. 그러니까 어떨 때 웃깁니까, 여러분들? 어떨 때?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의외성, 또 얼굴이요. 얼굴 왜 하필 제가 왔을 때 얼굴, 그렇죠? 얼굴. 또 재치 있을 때. 또 언제 웃습니까? 신기할 때. 신기한 얼굴일 때 웃는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은 언제 웃느냐 하면 물론 신기한 얼굴을 봤을 때 웃죠. 얼굴 중요합니다. 제 얼굴은 뭐 어렸을 때는 저는 얼굴에 관해서 조금 컴플렉스가 많았습니다. 17, 16, 뭐 사춘기 때 이럴 때는 그때는 컴플렉스가 많았어요. 그래서 소개팅 같은 것도 하면 왜 웃어요? 뭐 어떻게 하는 얘기죠? 갑자기? 의자춤을 추라는 얘기입니까? 네. 네, 얼굴 어렸을 때는 저도 뭐 얼굴에 컴플렉스가 좀 있었어요. 지금은 없냐?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때는 소개팅하고 이럴 때도 주선만 했어요. 주선만.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오늘 강의 주제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맨날. 주선만 하고 매번 이렇게 오면 서로 둘이 이렇게 잘 되는 것만 보고 제가 마음에 드는 여학생이 있어도 서로 추천해주고 그냥 그걸로만 하고 끝냈어요. 그리고 뭐 어렸을 때는 얼굴 때문에 힘든 일도 많이 당했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학교 첫날 나가서 문을 열었는데 애들이 앉았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고등학교 1학년 등교 첫날 학교 교실 문을 열었는데 애들이 앉았다고요. 후다닥 앉았다. 모르는 사람 있으면 옆에 물어봐요 빨리. 괜히 알고 웃는 척하지 말고. 네.
그렇게 알고 웃는 척하고 밖에 나갈 때 물어요. 이렇게. 야, 그 재밌는데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게 뭐야? 이렇게 묻는 사람도 보고 있어요. 네, 그렇죠. 하지만 뭐 지금 생각해보면 제 얼굴은 현재로서는 사회자로서는 가장 축복받은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저는 아무나 보고도 못생겼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별로 기분 안 나빠합니다. 제가 이병헌이나 장동건처럼 생겼다고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생긴 사람이 누구 보고 못생겼다 그러면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돼요. 그러나 제가 못생겼다 그러면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잖아요. 웃어요. 속으로 지는 이렇게 돼요. 내가 너무 봐준다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에는 다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럼요. 각각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웃음은 아까도 여기 계신 분이 말씀하시겠지만 예측 가능할 때 잘 웃기지 않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할 때 웃기죠. 예측이 불가능할 때. 그러니까 어떤 단점을 완벽히 장점으로 승화시키거나 또는 분명히 저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말을 한다거나 또는 이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런 상황이 생긴다거나 그런 예측 불가능할 때 웃음은 생겨납니다. 그래서 웃음은 혁명이라는 단어와 맞닿아 있습니다. 사회의 기존 질서, 불합리한 기존 질서를 바로잡는 것, 그것이 웃음과 맞닿아 있습니다. 절대로 꽃이 돋아나지 않을 것 같은 겨울의 동토에서 꽃이 돋아나는 것처럼 그때 웃음은 혁명과 맞닿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람은 예측 가능한 일에는 절대로 웃지 않습니다. 혁명적인 일에만 웃어요. 자기가 자기 몸을 간질러서는 절대로 웃길 수 없습니다.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를 아무리 속이려고 해봐도 설거지하면서 속여봐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절대로 웃기지 않아요. 웃길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이미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예측 불가능한 일에만 웃습니다.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일. 예를 들면 저기 어떤 어린아이가 걸어 올라오다가 3살, 4살짜리 어린아이가 걸어 올라오다가 넘어지면 절대로 웃지 않습니다. 왜? 아이는 늘 넘어지는 게 일이고 넘어지면 다치니까. 그러나 저기를 높은 사람들 도지사님이나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이 걸어 올라오다가 턱 넘어지면 웃으면 안 되는데 사람은 웃으면 안 될 때 웃으면 참아야 될 때 웃기는 것이 진짜 웃깁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턱 걸렸는데 안 걸린 척하고 계속 걸어갈 때 더 웃기죠. 분명히 우리가 봤는데 네, 그럴 때 웃깁니다. 그런 것이 예측 불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웃으면 안 될 때 웃기는 거 그것만큼 웃음을 찾기가 힘든 경우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장례식장 이런 데서 절대로 웃으면 안 되는데 상준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흰색 발가락 양말을 신고 이렇게 술이 취해서 들어왔을 때 미치죠. 그리고 그 사람이 걸을 때마다 발자국 자국이 계속 찍힐 때 미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술이 너무 취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향 대신에 국화꽃에 계속 불을 붙이고 있을 때 국화꽃 줄기에 계속 불을 붙일 때 결국 붙여서 성공했을 때 그래서 그걸 이렇게 꽂았을 때 미치죠. 그 다음에 절을 한 번만 하고 일어서서 나갈 때 절 2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기 절 한 번 더 하셔야 되는데 에이 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갈 때 그럴 때 사람은 웃깁니다. 그런 예측 불가능성 속에서 사람들은 웃죠. 그래서 사람을 웃긴다는 것은 사실 예측이 불가능한 일을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잡아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웃을 때 행복하다는 것은 웃는 일을 많이 만들어내면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 같은 것도 자세히 보시고 어떻게든 어려운 현실 속에서 긍정적인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 말고 저는 사회자니까 현실이 어렵더라도 우스운 일들을 적어도 하루에 2번씩 정도는 한번 찾아내보는 능력을 길러보자.
그건 세상을 조금 다른 눈으로 보는 것과 다르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도 그냥 보시지 마시고 웃기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관찰.